안녕하세요. 인삐와 신삐의 신삐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영상을 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주니퍼 한 달 리뷰입니다. 벌써 주니퍼를 출고한 지 한 달이 되어 가는 것 같아요. 막 주문할 때 설레고 기다리면서 어드바이저 연락 기다리면서 막 설레기도 하고 언제 오나 막 기다리고 인도 받는 날짜 정해지고 막 알리 쇼핑하고 막 이랬던 생각들이 주마등처럼 막 스쳐 지나갑니다. 한 달 동안 저는 얼마나 탔는지 한번 보실까요? 자, 보시면 한 달 동안 저는 2743km를 탔습니다. 그쵸. 그리고 전비는 134.2 정도 나오고요. 네. 전비가 나쁘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좋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왜냐면 하이랜드 전비는 제가 110 정도까지 나오거든요. 근데 주니퍼 전비는 지금 130 정도가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뭐 전비는 그렇게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아무쪼록 본론으로 넘어와서 오늘은 주니퍼를 한 달 정도 타면서 느꼈었던 뭐 장점, 그리고 요건 아쉽다, 뭐 단점, 이런 얘기들을 좀 솔직하게 가감 없이 여러분들께 전달 드리고 공유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영상 시작해 볼까요? 주니퍼 한 달 출고 리뷰 영상의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오토파일럿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이야기일 것 같아서 처음부터 결론부터 말씀드리려고 오토파일럿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선 저의 오토파일럿 만족도는 50%입니다. 자, 일단 저는 고속도로로 이렇게 출퇴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오토파일럿을 많이 쓰게 되고, 그리고 오토파일럿 때문에 테슬라를 고민하게 됐고, 그래서 주니퍼까지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오토파일럿으로 요 고속도로 주행을 하면서 느낀 하나의 단점이 있어요. 근데 그 단점이 너무나도 치명적이라서 저는 지금 이렇게 50%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아예 설명하지 않고 바로 행동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어떤 느낌인지 아실 겁니다. 화면으로는 여기 계기판 보이시는 거 아시죠? 디스플레이의 계기판. 이 디스플레이의 계기판을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저는 지금부터 차선 변경을 할 거고요. 차선 변경을 할 때 테슬라에게 어떤 행동이 일어나는지, 그죠?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자,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보이셨나요? 속도가 확 줍니다. 지금 80, 90 사이였던 게 쭉쭉쭉 60까지 내려가는 거 보셨죠? 네, 이게 엄청나게 큰 단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크루즈 모드가 지금 실행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차선 변경을 할 때 가속 페달을 눌러줘서 속도를 유지시켜 준 뒤 차선 변경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제가 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 이번엔 오른쪽으로 차선 변경합니다. 자, 쭉 100km였는데 지금 속도가 계속 줍니다. 90, 80, 70까지 줄어듭니다. 제가 지금 악셀 눌렀어요. 네, 보이셨죠? 쉽게 얘기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크루즈 모드가 작동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하냐, 제가 차선 변경하는 방법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차선을 제가 바꿔볼게요. 왼쪽으로 가면서 악셀을 눌러줘서 속도를 지금 떨어지지 않게 유지를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차선에 안착하면 섹션 오브에 의해서 재실행, 이렇게 되거든요. 저는 이렇게 지금 차선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제가 이제 좀 체감이 되시나요? 제가 어떤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 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 왼쪽으로 차선 변경을 하면서 악셀을 밟아줘야 됩니다. 속도가 떨어지면 안 돼요. 그쵸? 떨어지지 않게 유지를 되면 오파 재실행,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왜 이렇게 됐는지를 살펴를 봐야 돼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게 꽤나 운전의 질을 낮춥니다.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볼게요. 저희 디스플레이에서 여기 오토파일럿 메뉴 들어오게 되면 이 오토파일럿 기능을 설정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뭔가 하나 다른 거를 찾으셨을 것 같아요. 하이랜드나 구 모델들 같은 경우는 클릭 한 번으로 크루즈 모드, 클릭 두 번으로 오토 스티어, 이렇게 설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국도를 타게 된다, 국도에서는 사실 오토파일럿 키는 게 조금 불편할 때가 더 많아요. 그래서 저는 국도에서는 그냥 트래픽 어웨어 크루즈 컨트롤, 크루즈라고 하겠습니다. 크루즈 모드를 키고, 그리고 고속도로에서는 오토 스티어까지 키거든요. 근데 그거를 각각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한번 여기 떠 있는 게 오토파일럿 기능을 해제하려면 오토 스티어를 취소하세요 라고 나오거든요. 제가 한번 취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취소했다면 이렇게 뜨는 거 보이시죠? 트래픽 어웨어 크루즈나 오토 스티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한번 요거를 선택해 볼까요? 선택해 보면 뭐라고 뜨는지 한번 보셔요. 기어를 활성화하려면 기어를 P로, 기능을 활성화하려면 기어를 P로 변속하래요. 자, 지금 이게 말이나 됩니까? 우리 운전 중인데 어떻게 갑자기 기어 변속을 하기 위해서 제가 P로 기어를 놓는다는 얘기입니까? 쉽게 얘기해서 어렵다는 얘기예요. 사실상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서 운행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크나큰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그래서 이걸 누르려면 지금 이미 제가 여기를 눌러버려서 오토 스티어로 누러지지도 않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저는 지금 P로 변속을 한 상태에서 오토 스티어를 눌러주고 확인을 눌러야 지금 제대로 된 오토파일럿을 실행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상태에서는 오파를 키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크루즈 모드만 켜지게 됩니다. 여기 보이시죠? 여기 화면 크루즈 모드에 보이시죠? 지금은 크루즈 모드만 킨 거예요. 그래서 앞 차선 간 거리를 조정해주는 요 크루즈 모드만 그냥 키게 된 거고, 오토 스티어는 작동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저는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꽤나 큰 조금 처음에 너무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네, 하이랜드 타면서는 섹시노브로 자동 재실행, 오파 자동 재실행이 됐었고, 그리고 차선 변경을 할 때 속도가 줄질 않았어요. 크루즈 모드가 자동으로 실행이 되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속도를 줄지 않아서 악셀을 밟을 필요도 없었는데, 주니퍼는 악셀을 밟아가면서 이 차선 변경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 알고 나서부터 야, 이거 상당히 불편하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EAP 구매하시면 별 고민 안 하셔도 돼요. 그쵸? 이 EAP를 바로 구매하시면 EAP 딱 작동하고 오토파일럿 키고 나서 차선 변경할 때 깜빡이만 키면 알아서 크루즈 모드와 오토스티어 해제되지 않고 넘어갑니다. 자동으로 알아서. 근데 이제 저는 EAP를 구매하지 않은 차량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그 기능을 반쪽밖에 못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주니퍼 첫 번째 사실로는 이 오토파일럿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여기 하이랜드를 보시면 오토파일럿 기능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럼 똑같이 오토파일럿 기능 설정할 수 있게 되어 있죠. 크루즈 혹은 오토스티어. 근데 그 아래 오토파일럿 활성화라고 하는 메뉴가 하나 더 생겨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한 번 클릭, 두 번 클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 한 번 클릭으로 해놓으면 그냥 한 번만 휠 눌렀을 때 바로 오토파일럿이 실행이 됩니다. 근데 저는 두 번으로 한 이유가 뭐냐면, 한 번 눌렀을 때는 크루즈가 작동되고요, 두 번 누르면 오토스티어가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제가 도로의 상황이라든지 나의 컨디션에 따라 크루즈나 오토스티어를 각각 설정해서 다닐 수 있다는 얘기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렇죠? 하지만 주니퍼 같은 경우는 이 오토파일럿 활성화가 한 번 클릭, 두 번 클릭이 없었죠. 그죠? 없다 보니까 그냥 무조건 크루즈 아니면 오토스티어 둘 중에 하나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설정하고 다녀야 되는 거죠. 왜냐? 우리가 이걸 지금 이 상황에서 해제하고, 제가 해제해 볼게요. 예를 들어 이걸 누르면 분명히 기어를 P로 변속하세요 라고 뜨기 때문이죠.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도로주행 중에 어떻게 기어를 P로 변속하죠? 전 너무 답답합니다. 아무쪼록 요런 게 큰 차이가 있다라는 거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실제로 하이랜드에서 어떻게 차선 변경이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주니퍼와 비교해서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비교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이렇게 하면 계기판 보이시죠? 네, 계기판에 숫자 보이시고, 그리고 악셀까지 제가 일부러 발을 비췄습니다. 왜냐, 악셀에 안 밟는 거를 보여드리려고요. 지금 제가 오토파일럿 설정을 했고요. 아시다시피 제 차의 하이랜드는 섹시노브를 또 똑같이 장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토파일럿 자동 재실행이 될 거예요. 근데 한번 제가 지금부터 차선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엑셀 안 밟고 있습니다. 속도 유지되는 거 보이시나요?
그리고 차선 변경한 뒤 오토파일럿 자동 재실행. 자, 어떠신가요? 지금 하이랜드 같은 경우는 차선 변경할 때 악셀을 밟을 필요가 없죠. 알아서 잘 유지가 되죠. 너무나 큰 차이입니다, 이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속도가 98, 99 정도 갑니다. 조금 속도가 높아요. 자, 이제 왼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왼쪽으로 차선 변경합니다. 악셀 안 밟습니다. 저 가만히 있죠, 그죠? 악셀 안 밟아도 차선 속도 유지되고요. 오토파일럿 자동 재실행 이렇게 됩니다. 어떠신가요? 주니퍼와 비교해도 확실히 차이가 보이시죠? 네. 하이랜드는 크루즈 모드가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선 변경을 할 때도 제가 악셀을 밟을 필요가 없습니다. 게다가 저는 섹시노브를 설치를 했기 때문에 차선 변경 후에 오토파일럿이 자동으로 재실행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차선 변경을 할 때마다 악셀을 밟지 않아도 되는 거, 이게 엄청난 큰 장점인데 주니퍼가 이거를 왜 했는지 아직도 의문입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하이랜드와 주니퍼 차선 변경할 때 어떻게 되는지 비교해서 보여드렸습니다. 그럼 왜 주니퍼부터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네, 그 전 모델들은 다 크루즈 그리고 오토스티어 선택할 수가 있었는데 왜 이거는 이렇게 따로따로 해놨을지에 대해서 조금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냥 요건 저의 개인적인 피셜이니까 그냥 들으실 분은 들으시고 안 들으실 분들은 안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한 결론은 이겁니다. EAP와 FSD를 구매하게 하려는 테슬라 관계자들의 속셈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사실 테슬라의 EAP, FSD가 미국에서는 워낙 쓸만하고 아실 겁니다. 미국에서는 너무 쾌적하게 활용이 가능하지만 아직 한국에서는 EAP나 FSD를 구매해도 반쪽짜리 기능밖에 활용을 못하는 것 같아요. 네, 기능들도 좀 다운그레이드 되어 있고 그리고 아직 국내 뭐 도로라든지 이런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상황에 맞춰서 EAP나 FSD가 돌아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미국에서 쓰는 것만큼 막 저희가 유튜브 채널에서 미국에서 FSD 운행하는 그런 차량들과 같이 모습은 보이지 않을 거예요. 네. 근데 그래도 구매를 하는 분들은 있으실 겁니다. 네. 근데 아무쪼록 그 EAP나 FSD를 구매를 해야 어쨌든 테슬라에도 추가 이익이 생기는 거고 그게 회사 경영에 영향을 미칠 텐데 EAP나 FSD를 구매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네. 저 같은 사람도 사실 주니퍼 출고 전에 한 달 정도 하이랜드 몰면서 EAP를 구매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 섹시 커맨더와 섹시노브가 있었기 때문에 EAP의 가장 큰 장점인 오파 재실행, 그죠? 근데 EAP는 재실행이 아니죠. 예. 오파가 꺼지지 않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EAP를 구매를 하고 나면 차선 변경을 할 때도 오파가 꺼지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그게 엄청 큰 장점인데 그거를 좀 대체할 수 있게 해줬었던 게 섹시 커맨더와 섹시 노브였습니다. 네, 섹시 커맨더의 오파 재실행이라는 기능이 정말 크게 담겨져 있었고 EAP가 거의 450만원 정도 하거든요. 향상된 오토파일럿이 450만원 정도 하고 그리고 섹시노브는 기껏해야 뭐 한 7, 80만원 정도 하니까 이 7, 80만원 정도의 비용으로 450만원 정도의 비용을 대체할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꽤나.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에서도 이러한 사제 제품들이 성행하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었을 것이고 이를 과연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왜냐 본인 회사의 손익부터 문제가 생기는 걸 거니까요. 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변경한 게 아닌가라는 그냥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왜냐면 지금 이렇게 되면은 섹시 커맨더와 섹시 노브도 물론 이 오파 재실행 말고 다른 기능들이 있어서 유익한데 요 기능 섹시노브와 섹시 커맨더의 가장 큰 사실 샀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오파 재실행이거든요. 네. 근데 오파 재실행이 지금 이렇게 의미가 없어져 버린 상황이 돼 버리면서 약간 EAP를 사야 되나 라는 고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러한 고민을 할 수 있게끔 지금 테슬라가 요런 작업을 친 게 아닌가 라는 그냥 저의 합리적인 뇌피셜이었습니다. 네. 근데 조금 꽤나 뭔가 아예 터무니없는 얘기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네. 그래서 아무튼 지금 주니퍼에 한 달 정도 몰면서 한 달 출고 리뷰를 하게 되면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바로 이 오토파일럿이었습니다. 오토파일럿이 반쪽만 만족한다
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다음은 신기한 기능입니다. 테슬라에는 카메라가 많이 장착되어 있죠. 네. 그 카메라가 주니퍼에서부터는 전면 카메라가 추가되었습니다. 전면. 그래서 기존 모델에서는, 그리고 하이랜드에서는 후면과 좌측, 우측 이렇게 볼 수 있었거든요. 근데 주니퍼부터는 전면 카메라가 추가가 됐습니다. 제가 카메라를 한번 눌러볼게요. 카메라를 눌러보면 지금은 후면, 좌측, 우측이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스크롤을 내려버리면 전면이 뜹니다. 전면 뜨는 거 보이시죠? 전면 카메라에 워셔액 분사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여기 새로운 버튼 하나 보이시나요? 네, 7시 방향에 뭐 하나 버튼이 있죠. 요거를 누르면 지금부터 전면 카메라에 워셔액이 뿌려질 겁니다. 지금부터 뿌려 볼게요. 하나, 둘, 셋. 네, 요렇게 물 같은 게 나왔고 닦여지는 게 보이시죠? 그죠? 한 번만 더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네,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전면 카메라, 어떻게 보면 전면 카메라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사이드나 후면도 중요하지만 전면, 가장 앞에 있는 전면 카메라도 상당히 중요해서 이 전면 카메라를 세척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 들어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신기해요. 그죠? 신기합니다. 게다가 저는 시간이 되면 요거 한번 또 영상 촬영해 볼게요. 지금 전면 카메라를 보시면 살짝 여기에 뭔가 음영이 쳐져 있죠. 여기 11시 방향 그리고 1시 방향, 그쵸? 음영이 쳐져 있죠. 저게 왜 쳐져 있냐면 저는 전면 카메라에 보호 렌즈를 꼈습니다. 네, 보호 렌즈. 왜냐면 전면 카메라가 제가 저번에 전 차량들 볼 때 뭐 앞선 차량이나 아니면 도로에 있었던 이런 이물질들로 인해서 뭐 전장 앞에가 좀 손해보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스크래치가 생기거나, 그쵸? 타격을 입는 경우가 있었는데 전면 카메라도 지금 전면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운행을 하다가 어떤 이물질에 의해서 튀어가지고 카메라에 손상될 우려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를 방지할 수 있는 게 이제 고민하다가 보호 렌즈를 찾게 되었고요. 알리 제품입니다. 요거는 제가 시간 내서 한번 카메라 렌즈 설치하는 방법부터 팁까지 한번 또 공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핸드폰 무선 충전대입니다. 여기 자주 활용하시나요? 저는 솔직히 활용 안 합니다. 네, 그냥 충전을 해봤는데 일단 느려요. 일단 느리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뭔가 핸드폰이 아래에 있다라는 것도 그냥 계속 걸리적거리기도 하고, 제 개인적으로. 네, 그래서 가장 큰 단점은 느립니다. 느려서 별로 그렇게 충전하진 않아요. 네, 근데 그래도 가끔씩 진짜 비상용으로 활용해야 될 때는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과 같이 또 단점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Z 플립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아마 다른 폰들은 다 될 거예요. 뭐 갤럭시라든지 아이폰이라든지 뭐 폴드 뭐 다 되는데, 안타깝게도 플립만 충전이 안 될 겁니다. 그죠? 근데 지금 보시면 요 아래에 뭔가 특이한 게 보이시죠? 요거는 그냥 제가 액세서리 산 겁니다. 네, 요거는 뭐냐면 Z 플립을 테슬라에서, 그쵸? 테슬라 무선 충전대에서 충전할 수 있게 도와주는 액세서리입니다. 그쵸? 이렇게 공간을 띄워준다 생각하면 되겠죠? 그쵸? 지금 보시면 지금과 같은 경우에서는 충전이 안 돼요. 지금과 같은 경우는 지금 확대가 안 되는데 충전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요걸 한번 올려 볼게요. 요거에다가 그냥 이렇게 갖다 두는 겁니다. 뭐 설치하는 거 따로 없어요. 갖다 두고요, 이 위에다가 살짝 올리면 충전이 됩니다. 네, 충전되는 거 보이시죠? 그죠? 네. 그래서 Z 플립을 활용하고 계신데, 나 Z 플립 매번 충전 안 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죠? 그런 분들은 요렇게, 요거 뭐라고 표현할까요? 핸드폰 충전 도움 거치대? 아무튼 좋은 아이디어, 좋은 이름 있으면 설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나무쪼록 요렇게 해서 충전을 하고 있다라는 거. 하지만 그렇게 많이 쓸모가 있진 않다. 비상용으로 충전하는 정도로는 사용할 만하다. 그렇게 알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승차감입니다. 9 모델 Y를 타셨던 분들은 주니퍼의 승차감이 많이 개선됐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사실 9 모델 Y를 타다가 넘어온 게 아니라서 솔직히 어느 정도의 차이점, 뭐 얼마나 개선됐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테슬라 자체의 이런 승차감,
특히나 요 SUV 모델들 Y나 주니퍼의 이런 승차감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저는 사실 승차감이 살짝 묻어난 타입인 것 같아요. 승차감을 그렇게 크게 따지지도 않고, 승차감에 대해서도 그렇게 크게 저의 기준 중에 하나로 들어가진 않습니다. 어쨌든 차는 타면 불편하다라는 게 제 사실 관점이거든요. 네. 아무리 편한 시트와 아무리 편한 자동차와 정숙한 그런 실내 디자인부터 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이 개선됐다고 해도, 저는 어쨌든 차를 타면 그건 불편하다라는 생각이라서, 이 승차감에 대해서 좋다라고 하시는 유튜버 분들도 많은 것 같고, 그죠? 그리고 그래도 아직 멀었다라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주고받는 것 같은데, 저는 이 정도면 만족합니다. 네. 뭐 제가 여기 주니퍼가 막 몇 억대짜리 차도 아니고 승차감 때문에 타는 차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막 승차감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막 얘기하면서 폄하하거나 뭐 치켜 세우거나 이럴 마음도 저는 전혀 없습니다. 그저 괜찮다, 이 정도면 탈만하다, 탈만한데 뭐가 그렇게 다들 문제지? 라는 그냥 그런 생각, 저의 소신 발언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승차감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테슬라 승차 편집, 테슬라 시승하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신청하셔가지고 한번 실제로 타보시는 거 추천합니다. 타보시고 생각보다 괜찮네, 역시나 별로구나, 이렇게 느끼셔서 본인의 판단 기준에 가지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승차감 같은 경우는 저는 꽤나 만족스럽다, 이 정도면 괜찮다 라고 생각하는 정도입니다. 혹시 이 기능 알고 계신가요? 왼쪽 키를 쭉 누르면 기능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왼쪽 휠을 쭉 눌러 볼게요. 쭉 누르면 디스플레이에서 지금 바로 뭔가 보였나요? 글로브 박스가 열리네요. 저는, 그죠? 자, 여기서 쭉 누르면, 제가 휠을 눌렀습니다. 휠을 누르면 이렇게 뜹니다. 디스플레이에 보이시죠?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메뉴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 키를 눌러 갖고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럼 보시면 뭐 온도, 팬 속도, 발박스 저장, 뭐 가속, 이런 식으로 해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뭐 사실 다양한 기능들 중에서는 그냥 글로브 박스 넣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왼쪽 키를 쭉 누르면 글로브 박스가 그냥 바로 열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본인들이 설정하고 싶은 기능 추가하셔가지고 요 왼쪽 키 쭉 누르셔서 기능 설정하셔서 편하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니퍼의 또 다른 장점, 자, 트렁크입니다. 트렁크 보이시죠? 상당히 넓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저는 트렁크에다가 트렁크 매트를 이렇게 다 깔았습니다. 보시면 일단 저희 아시다시피 이렇게 좌측에 그리고 여기에 우측에 공간이 있는 거 아시죠? 요거 또 은근히 쏠쏠해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지금 완소 커넥터 이렇게 해서 넣고 다니고, 여기다가는 뭐 여러가지 짐들 이런 거 넣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말고도 저희 히든 공간 있는 거 아시죠? 여기도 은근 쏠쏠해요. 네, 여기 은근히 깊어가지고 꽤나 쓸만한 공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전체 공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시면 뭐 아시다시피 전동 시트로 조절할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누르면 조절되고, 네, 이렇게 조절됩니다. 요게 지금 장우산인데요. 요 장우산으로 크기를 좀 가늠을 해 드릴게요. 요 장우산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딱 맞죠, 얼추. 그리고 요렇게도 요 정도 길이 나오고 요만큼이나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니퍼가 트렁크 크기가 꽤나 커요. 트렁크 크기가 꽤나 크기 때문에 짐 싣는 거, 여기다가 이제 저는 유모차나 뭐 카시트 이런 거 싣게 될 텐데 짐 실을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트렁크 수납 공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니퍼의 또 다른 장점, 한 달 타면서 좋았던 점, 트렁크 크기입니다. 이번엔 실내에 들어가는 액세서리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면 전체적인 액세서리 한번 리뷰할게요. 네, 왜냐면 저도 액세서리가 은근히 많아서 리뷰해야 할 액세서리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간략하게 한 달 정도 다니면서 만족도가 가장 높았던 그런 아이템들, 액세서리들 한번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핸드폰 거치대인 것 같아요. 핸드폰 거치대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핸드폰 거치대를 제 영상 보실 때마다 어떤 건지 많이 물어보시던데, 핸드폰 거치대는 크게 디스플레이에 고정하는 식으로 많이 쓰고 계신 거 아시죠? 네, 여기다가 뒤에 디스플레이 흡착형으로 붙여갖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고, 여기랑 여기에 끼워갖고 붙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저는 왜 그런 형태를 쓰지 않느냐, 뭔가 디스플레이에다가는 뭔가 압력이라든지 흠집, 뭐 스크래치 이런 걸 주지 않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이쪽에다가는 저는 따로 하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보호 캡이라고 할까요? 네, 이렇게 보호 캡 같은 거를 설치해서 쓰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핸드폰 거치대가 어쨌든 필요는 하니까 어떻게 쓸 것이냐 해서 이제 검색을 해보다가 알리에서 이렇게 송풍구에다가 고정하는 형태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거는 좀 더 가까이 한번 가볼까요? 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쭉 관절이 있어서 잡아 뺄 수도 있고요, 옆으로 돌릴 수도 있고요, 자유자재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큰 장점은 송풍구에다가 끼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이렇게 디스플레이 이쪽에다가 압력을 가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만족하는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 네, 게다가 자석도 좋아요. 네, 여기 자석이라서 맥세이프 붙이셔가지고 바로 흡착하는 경우로 가도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핸드폰 거치대는 요거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실측 사진 한번 보여드릴까요? 아시다시피 제 폰은 Z 플립이어 가지고요, 이렇게 접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아마 고정이 될 겁니다. 그쵸? 그리고 열게 되면 이렇게 전 조금 앞으로 빼거든요. 앞으로 빼서 요 디스플레이와 최대한 좀 가깝게 하긴 합니다. 요 정도 급으로. 네,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좀 붙여서 다녀요. 그래서 이렇게 앞에서 보시면 이런 정도 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시다시피 저는 요크 핸들을 시공을 했기 때문에 요크 핸들이랑 전혀 뭔가 접촉이 가는 경우가 없어요. 시야를 가리지도 않고요. 좀 더 내려도 됩니다. 더 내려갖고 이렇게까지 해도 돼요. 근데 이건 제가 불편해서 저는 살짝 이렇게까지 올려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괜찮죠?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핸드폰 거치대 이 제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컵홀더예요. 컵홀더. 좀 생뚱맞죠? 컵홀더가 필수? 아니, 컵홀더가 필수가 아니죠. 컵홀더가 왜 갑자기 나오지? 왜냐하면 저는 아실 겁니다. 이렇게 하단부에 보면 섹시노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섹시노브의 진짜 가장 큰 장점, 계속 얘기하지만 뭔가 순정 같지 않나요? 전 너무 좋거든요. 요거 내리면 이렇게 이 정도 나오고, 여기도 내리면 이렇게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걸 떠나서 이렇게 됐었을 때 이 섹시노브의 좀 단점 좀 얘기를 할게요. 장점만 너무 얘기한 것 같아서. 제가 뽑은 섹시노브의 단점은 컵홀더를 사용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네, 컵홀더를 이렇게 되는데요, 이 컵홀더에다가 음료, 뭐 예를 들어 스타벅스 컵이라고 할게요. 스타벅스 컵을 끼면 지금 요 물리적인 버튼들을 누르기가 많이 힘듭니다. 이렇게 한번 핸드폰으로 그냥 간이로 해볼게요. 이렇게 핸드폰 정도만 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만약에 제 영상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노브 페이지에다가 오토파일럿 재실행 버튼을 넣었기 때문에, 재실행이 아니죠, 오토파일럿 실행 버튼을 여기다가 넣었어요. 7시 방향에. 그래서 고속도로를 탔다, 그럼 이제 오토파일럿 실행을 해야 되면 이걸 눌러야 되는데, 누를 때 이게 바로 안 갑니다. 이렇게 해서 가야 돼요. 그쵸? 지금 바로 안 가요. 가려고 하면 걸려요. 요렇게 해가지고 눌러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게다가 옆에 뭐 아내나 여자친구나 가족이라도 타는 순간 컵홀더 2개 쓰죠. 그쵸? 여기까지 쓰게 되면 사실 여기 버튼 누르는 거 너무 어렵습니다. 이렇게까지 손을 해가지고 눌러야 돼요. 이게 진짜 좀 단점 중에 단점입니다. 섹시노브의 진짜 가장 꼽으라면 꼽을 수 있는 단점? 전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거는 많이 안 좋은데, 그래서 이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 이 컵홀더 그냥 쓰지 말자. 그냥 컵홀더 쓰지 말고 컵홀더를 할 수 있는 거를 한번 찾아보자 해서 여러 가지를 찾다가 몇 개를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 문 있죠, 우리 문 버튼. 요 문 버튼 여기에다가 나사를 풀어갖고 고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다가 꽂는 경우도 있는데 요것도 살짝 전 아직 불안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오른쪽 송풍구에다가 놓습니다.
네, 요거 이렇게 바로 빠집니다. 저는 아직 스티커를 안 붙였어요. 왜냐면 스티커 붙이면 조금 끈끈이 때문에 나중에 제거가 힘들까봐 이렇게만 고정해 놓고 이렇게 끼면 그냥 끝나거든요. 그리고 여기다가 컵 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운전하다가 여기다가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닐 때는 가끔씩 이렇게도 넣습니다. 이쪽에다가도 이렇게 놓아서 예를 들어 운전을 하다가 그쵸,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여기다가 놓고. 그래서 저는 요거 꽤나 만족스러운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 스티커는 붙이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때마다 제가 요 컵홀더 놓는 데를 지금 다르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매번 위치가 매번 바뀝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첫 번째 베스트 위치는 여기가 1번이고요. 그리고 저는 여기 보조석에다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네, 차라리 아예 널찍하게.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설치가 되어 있다 하면은 뭐 이렇게 마시다가 여기다가 그냥 갖다 놓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도 알리 제품이에요. 알리에서 여러 가지 제품들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알리에서 쉽게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저는 괜찮게 생각하는 아이템 중 하나, 액세서리 중 하나입니다. 다음은 요 스티커입니다. 요거 아니 무슨 스티커가 액세서리야 하실 건데요. 저 이거 꽤 강추합니다. 네, 제가 꽤 강추하는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지금부터 어디에 쓰는 걸까요? 여러분들 한번 맞춰주세요. 3초만 시간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쉽게 생각하지 못하실 거예요. 자, 이것은 어디냐? 휠에다가 붙이는 스티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저희 핸들로 가볼까요? 자, 핸들로 오시면 지금 이미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쵸, 이미 장착해놨죠. 이 핸들에도 휠에도 이렇게 버튼들이, 물리적 버튼들이 누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하이랜드면은 더 버튼이 많겠네요. 사실 요거 하이랜드 때문에 산 건 맞습니다. 네. 하이랜드는 우리가 알다시피 여기에 깜빡이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버튼을 조금 더 쉽게 누르기 위해서 요거를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걸 보시면 요 물리적인 버튼에다가 그냥 붙여주시는 오목한 스티커예요. 요거 좀 딱딱하고요. 살짝 뭐라고 할까요? 단단한 재질이어 가지고 쉽게 뭐 부러지거나 흠집에도 충격에도 괜찮은 정도의 소재로 만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걸 붙이면 어떤 장점이 있냐? 요거 할 때 누르기가 좀 편하긴 합니다. 이거 뭐 그 정도의 네가 팁이라고 할 정도로 영상을 만들 만한 그런 액세서리야? 할 텐데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네, 꽤 괜찮아요. 그래서 요런 거 같은 거 누를 때 좀 편해요. 싸요, 게다가. 네, 엄청 저렴합니다. 이렇게 절서 있어가지고 이미 하이랜드에다 붙일 건 다 붙이고 남은 거는 지금 주니퍼로 가져와서 쓰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또 추천하는 아이템 중에 하나는 바로 요 스티커입니다. 스티커 이렇게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다음은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요 동그란 녀석은 과연 정체가 무엇일까요? 하나, 둘, 셋. 자,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바로 방향제입니다, 여러분. 방향제. 자, 한번 볼까요? 이렇게 아시다시피 테슬라는 송풍구에다가 디퓨저를 방향제를 넣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디퓨저에 테슬라용 이 디퓨저 고정 액세서리죠. 요거를 구매하시면 요 제품을 이렇게 쉽게 자석처럼 탈부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요거는 어디 거냐? 아마 디퓨저로 유명한 곳이거든요. 한 번 정도씩은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벤볼릭 제품입니다. 벤볼릭. 요렇게 생겼습니다. 그렇죠? 요렇게 지금 3시 방향에 벤볼릭 써 있는 거 보이시죠? 그렇죠? 요렇게. 크기도 작습니다. 주먹 안에 그냥 들어오고요. 조금 작은 사이즈에다가, 게다가 제가 마음에 들었던 건 색깔입니다. 색깔. 왜냐면 저는 아시다시피 지금 이렇게 핸들만 보셔도 다 블랙으로 다 맞췄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 테슬라의 미니멈한 그리고 뭔가 모던한 이 느낌을 전혀 깨고 싶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디퓨저를 고르면서 가장 크게 고민했었던 것 그리고 좋았던 부분이 뭔가 이 테슬라의 순정 인테리어, 내부 인테리어를 전혀 해치지 않는 이질감,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 제품을 저는 지금까지 잘 쓰고 있습니다. 요거 한번 분해를 해볼게요. 어떻게 생겼냐면요, 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지금 로고 마크 써 있고요. 요거 그냥 가운데 돌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편하죠? 네, 이렇게 돌리면 가운데 이렇게 향기가 나오는 고체 방향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다가 액체 스며들게 하셔가지고 향기 주입하시면 되고, 다시 이렇게 닫아서 돌려가지고 닫아주시면 됩니다. 그쵸? 너무 간편해요. 이렇게 뒤에도 이렇게 생겼죠? 그죠? 귀엽죠?
너무 간편해요. 뭔가 저는 이거 향 안 나도 그냥 끼려고요. 왜냐면 뭔가 좀 내부 인테리어랑 좀 어울리는 그런 디자인과 색깔과 인테리어 디자인이라서 저는 사람들도 궁금해할 것 같고 물어보면은 뭘 것 같아? 한번 맞춰봐 라고 질문도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요거 꽤나 좋아하는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장착을 이렇게 하면은 끝. 뭔가 꽤나 괜찮은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디퓨저 방향제다 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게다가 벤볼릭은 방향제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좀 구매해 보시고 사보신 분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향기 같은 경우는 워낙 괜찮아서 인체에 무해한 그런 성분으로 만든 디퓨저 제품이다 보니까 요거는 믿고 쓸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꽤나 좋아하고 있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귀엽죠? 다음은 어떤 액세서리일까요? 섹시노브를 비추고 있지만 섹시노브가 아닙니다. 여기 가운데 센터 콘솔 박스라고 할까요? 센터 콘솔 박스 쪽이 생각보다 오염이 많이 됩니다. 그쵸? 오염도 많이 되고 스크래치도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을 찾게 됐어요. 지금 아마 눈치채신 분들은 채셨을 겁니다. 여기 앞에 아시죠? 이 부분, 그리고 뒤에 여기 아시죠? 그리고 저희 이렇게 벌리면 여기까지 있죠. 그래서 제가 1, 2, 3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요 1, 2, 3의 커버입니다. 커버. 여기다가 휠 스크래치 같은 거 있죠. 스크래치라든지 뭐 오염이라든지 이런 걸 방수할 수 있는 이런 필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여기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기는 지금 이 콘솔 박스랑 밀려가지고 지금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제가 스티커를 지금 붙여놓은 겁니다. 보이시죠? 요거. 요거를 지금 쫙 붙여놨어요. 1, 2, 3번에다가. 그래서 아마 지금 번질번질 합니다. 번질번질 하고요. 요런 거, 뭐 외부 스크래치 일어나고 뭐 할 때마다 저는 좀 편해요. 왜냐면 사실은 아내 차 하이랜드에는 요걸 안 붙였습니다. 인비야 미안해. 근데 요거를, 안 붙인 이유는 사실 몰랐어요. 이게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고 그냥 하이랜드를 운행을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여기 콘솔 박스 쪽에 먼지도 많이 쌓이고 뭐 이물질도 많이 흘리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다가 스크래치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방법 없을까? 뭔가 분명히 필름 커버 같은 거 핸드폰처럼 있지 않을까? 라고 해서 알리를 검색하다 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사용해서 필름을 붙였고요. 혹시라도 필름 붙이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마 요거 콘솔 박스 필름 이렇게 치면 많이 나올 겁니다. 제가 링크도 한번 공유를 한번 아래쪽에 드릴게요. 그래서 요거를 많이 쓰고 이렇게 해서 막 먼지 같은 거 있으면 요런 것도 있어요. 요거는 그냥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말겠습니다. 이런 붓으로 이렇게 먼지 있는 거 한 번씩 털어주고 이러거든요. 요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 먼지 같은 것들 손으로 털려고 하면 생각보다 안 털립니다. 그죠? 근데 이거 진짜 뭐야 좀 오버 TMI 아니야? 투머치 아니야? 하실 수 있는데 저는 이거 꽤나 잘 써요. 이렇게 콘솔 박스 여기 부분이랑 그죠? 뭐 여기나 요런 사이 같은 데에다가 게다가 여기 열면 여기 음료 여기 있잖아요. 여기 쪽도 생각보다 먼지가 많아요. 근데 요거 털려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털기가 생각보다 어려워요. 근데 요거 가지고 이렇게 털면 생각보다 너무 간편합니다. 이런 데들 이렇게 털고, 그죠? 게다가 디스플레이도 가끔씩 뭔가 먼지가 쌓였다. 요 아랫부분에 저 먼지 쌓이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한 번씩 털어주고, 요 손풍구 같은 경우도 먼지 쌓였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 가끔씩 털어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추천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저는 이런 성격이라서, 저는 이런 스타일이라서 이런 걸 쓴다라고 그냥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냥 보여드리기만 합니다. 액세서리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비게이션입니다. 내비게이션 저는 쓸만합니다. 카메라 규정속도 요거 잘 안내 안 해주는 거 맞거든요. 근데 규정속도 잘 지켜가면서 운행하시면 전혀 문제되는 거 없기는 합니다. 아마 과속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테슬라의 내비가 마음에 안 드실 텐데요. 그러지 않을까요? 이 테슬라를 만든 회사는 미국 회사잖아요. 어쨌든 한국에서 만든 현대기아차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도로 상황,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카메라의 상황에 맞춰서 설계를 했을까요? 전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만든 이 차의 내비게이션, 당연히 국내 도로 상황과 도로의 컨디션과는 그렇게 100% 맞진 않겠죠.
그래서 아마 좀 과속하시거나 좀 격하게 운행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테슬라의 내비가 아무래도 좀 불만족스러우실 거예요. 왜냐면 요 카메라 규정 속도를 잘 안내를 안 해줍니다. 네, 잘 안내를 안 해줘요. 카카오나 티맵이나 뭐 네이버 지도처럼 속도가 과속을 하게 되면 뭐 띠링띠링이라든지 뭐 경고음, 안내음 뭐 이렇게 디스플레이에서 깜빡깜빡거리는 이런 기능들이 있어야 하는데 여기는 그게 없기는 해요. 그래서 아마 카메라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할 거고요. 다음으로는 뭐 목적지 찍었을 때 저는 꽤나 만족합니다. 목적지 찍었을 때 뭐 네이버 지도나 티맵과 같이 크게 빠르게 막 휙 돌려서 보내거나 이러지 않고요. 어쩔 때는 또 이내비가 괜찮을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 하나만 테슬라 내비게이션 하나만 놓고 쓰시는 거는 아마 불안하실 거라서 그렇게 하신다면 거치대 어차피 쓰실 거니까 핸드폰 거치대 쓰실 거니까 네이버라든지 팀에 같이 키셔가지고 운행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근데 너무 많은 혹평이 있어서 내비게이션에 대한 기대가 낮으실 텐데 그래도 막상 만져보시면 꽤 쓸만한데? 나름 괜찮은데? 라는 생각을 하실 거란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내비게이션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행거리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네. 저는 주행거리 아시다시피 제 차량은 RWD 차량입니다. 네. 롱레인지를 사야 한다라는 그 큰 이유는 찾지 못했고요. 저는 RWD만 사서 운행해도 충분히 운행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RWD를 계약을 했습니다. 주행거리 아마 고민 많으실 거예요. 뭐 거거익선이라고 해서 주행거리가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니냐 하는 얘기가 있고 주행거리는 곧 배터리인 거잖아요. 근데 RWD와 롱레인지 모델에 사용되는 배터리는 모듈 자체 다릅니다. 아시다시피. 네. 그래서 저는 지금 RWD에 내장된 LFP 배터리가 더 마음에 들고요. 그 롱레인지 모델 같은 경우는 80%만 충전해라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충전에 관련돼서 조금은 LFP와는 살짝 다른 감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LFP는 그런 거 전혀 없고 스트레스 없이 그냥 100% 충전하면서 잘 활용을 하고 있는데 주행거리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근데 주행거리 저는 RWD로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의 충전 스타일이 어떤지를 판단을 하셔야 돼요. 저는 현재 집밥을 먹고 있고요. 아파트가 있어서 아파트 안에 있는 충전기가 있기 때문에 집밥을 먹이고 있고 회사에서는 모바일 커넥터로 충전을 시킵니다. 네. 그래서 생각보다 일주일 동안 제가 80km 정도 운행을 하는데 5일 동안 출퇴근을 할 때 한 번 정도만 충전해도 충분해요. 네, 회사에서 모바일 커넥터를 물리고 있으니까 이게 충전도 바로 거의 좀 확보가 돼서 뭐 주말이라든지 아니면 평일에 출장을 가서 좀 멀리 간다 라고 했었을 때는 뭐 전날 좀 충전을 해놔야겠지만 그게 아니고 출퇴근만 하는 경우에서 그리고 내가 집밥이나 회사밥이 있다라고 한다면 RWD 충분합니다. 제 생각엔 충분해요.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장거리 가실 때도 지금 RWD 제 차량 주니퍼 434km 뜨거든요. 네, 434km인데 장거리 타시다 보면 전기차의 특성이 오래 타면 오래 탈수록 배터리 양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네, 실내 온도 조절하는 식으로 해서 감소시킬 수 있고 저희 요거 에너지 사용량 아시죠? 요걸로 꽤나 배터리 줄일 수 있어요. 저도 지금 40km 운행을 하는데 오늘은 조금 제가 밟았거든요. 네, 왜냐면 조금 늦어가지고 비밀입니다. 근데 아무튼 요 36.7km를 사용을 했잖아요. 근데 오늘 저는 33.9km를 벌써 절약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절약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와요. 차량 주행부터 실내 온도 조절, 배터리 컨디셔닝, 고도, 그 밖에 모든 항목. 근데 대부분 장거리를 한 뭐 100km 이상 운행을 하시다 보면 이거 다 절약이 됩니다. 고도는 조금 달라요. 제 첫 영상 있거든요. 강릉 갔다 온 제 테슬라 첫 영상이 있어요. 그거 보시면 강원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언덕으로 올라가는 식의 도로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도로들을 왔다 갔다 하시다 보면은 이 고도 파트에서 좀 플러스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절약하기는 어려울 텐데 실내 온도나 차량 주행 같은 경우는 한 100km 넘어가기 시작하시면 뭐 10km, 많게는 막 20km까지 쭉쭉쭉 절약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저희 집은 충청도고 저희 아내의 처갓집은 전라도거든요. 네, 그래서 전라도 갈 때 딱 키고 오파 키고 고속도로 타서 쭉 가면은 한 200
260, 70 정도 키로 나오거든요. 260, 70km 정도 나오는데 그 중에 약 한 4, 50km 정도는 절약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200 초반대로 끊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도착해서 모바일 커넥터 물리면 되니까 뭐 충전에 대한 스트레스나 그런 건 사실 좀 크게 없어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중에 하나, 조언 드리고 싶은 거 중에 하나는 롱레인지, 뭐 RWD, 뭐 퍼포먼스까지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근데 고민을 하실 때 내가 사고 싶은 거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나의 이 충전 스타일을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나는 아파트에서 집밥을 먹을 수 있는 형편인가? 그리고 나는 회사에서 충전할 수 있는 상황인가? 아니면 슈퍼차저가 집 근처에 가까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보시고 그 나의 충전 스타일에 맞춰서 모델을 선택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주행거리, 저는 RWD로도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안전입니다. 테슬라 출고 받으시면 아마 요거 바로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안전 삼각등이라고 할까요? 그죠? 우리 비상 중에 사고, 예를 들어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었을 때 비상 깜빡이를 켜는 것도 있지만 저희 앞에다가 이렇게 설치하는 거 알고 계시죠? 이렇게 하나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 설치 쉽습니다. 지금 요거 이렇게 앞에 있는데요. 요 받침대라고 할까요? 요거 이렇게 하시고, 요 뒤에도 요거 끈 요렇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가운데 딸깍 하는 게 있거든요. 네, 여기네요. 요 부분 요렇게 해서 분리하시면 접힙니다. 요렇게 해서 접혀요. 하나씩 접으셔서 보관대에 넣으시면 됩니다. 요렇게 해서 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쵸? 요거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고요. 소화기입니다. 소화기도 하나 제공을 해줘요. 분말 소화기 하나 조그만한 거 0.7kg 짜리네요. 요거 주는데, 요거는 보조석 이렇게 시트에다가 저는 꽂아 놓고 다닙니다. 네. 그래서 요거 보시면 별건 아니고요. 요 시트 있죠, 시트에 이렇게 낄 수 있게끔 고정대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소화기는 실내에다가 두고 다닙니다. 진짜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요거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영상 잘 보셨나요? 저는 지금 주니퍼와 함께 퇴근하고 있습니다. 문득 퇴근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출퇴근을 하다 보니까 하루에 고정적으로 약 2시간 정도는 차에서 시간을 보내는 거더라고요. 물론 잠자고 뭐 먹고 이런 고정하는 시간들 빼고 눈 떠서 눈 감기까지의 시간을 따져봤었을 때 차에서의 고정적인 2시간은 꽤나 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2시간이 저는 꽤나 만족스럽고 즐거워요. 네. 지금 주니퍼를 타고 있는 지금도 그렇고, 타기 전이었었던 옛날도 그렇고, 그리고 타고 앞으로 헤쳐나갈 날들도 그렇고, 과거, 현재, 미래가 다 기대되고, 기대했고, 기대됩니다. 네. 그래서 내가 만족하는 차를 타는 것도 꽤나 중요한 것 같아요. 뭔가 현실에 부딪혀서, 물론 제일 중요한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예산을 줄이다 보니까 내가 원하지 못했던 차, 뭐 내가 원했던 차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 있는데, 저는 제가 좀 만족하고 원했고 그리고 원하던 차를 타고 다니는 이 아침 저녁의 2시간이 행복하고 만족스럽고 매우 즐겁습니다. 그래서 나름 오늘 좀 여러가지 주제로 주니퍼 한 달 정도 탄 그 후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자 가감없이 노력했는데요. 물론 공감 가는 부분도 있으실 거고, 뭐 이런 걸 또 영상까지 만들어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갈수록 저희 채널, 제 채널에 관심도 많아지는 한편 좀 부정적인 내용들도 슬슬 늘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부정적인 것도 저는 관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긍정적으로 매번 댓글 달아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테슬라 주니퍼 한 달 출고 리뷰 영상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도 즐겁게 퇴근하시고 출근하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즐거운 테슬라이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즐거운 테슬라이프가 될 수 있도록 여러가지 고품질의 좋은 영상 퀄리티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내용 공유 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모두들 즐거운 테슬라이프 되셔요. 안녕.